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매달 이야기하는 저위험 상품은 이미 연습을 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상품들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제 옛날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제가 직업군인으로 처음 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1,000만 원을 먼저 모았었어요. 근데 투자해서 그 돈을 날려먹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거는 서울의 자취방 보증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한 지 지금 이제 10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도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날려먹었을 때 기억이 나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1,000만 원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불렸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1,0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엄청 소중했었어요. 저도 직업군인 월급 뭐 150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잃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잃기 싫다, 손실 싫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은행 예금으로 계속 굴리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금만 하다가 갑자기 뭐 무슨 주식, 코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위험의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선택지가 있다. 이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장으로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ISA 계좌로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 뭐 쭉 지금 찍고 있는 ISA 영상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이 ISA 계좌가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전국민 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 동생, 뭐 저희 뭐 친척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가족들한테도 무조건 ISA 계좌는 만드셔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은 ISA로 하셔야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뭐 연금 통장이 좋다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ISA 계좌가 왜 좋냐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뭐 세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ISA 계좌나 뭐 연금 저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통장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과세되는 15.4%를 ISA 계좌만 쓰시더라도 확정적으로 이익을 얻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게 ISA 계좌에 뭘 넣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매달 이야기하는 저위험 상품은 이미 연습을 했다. 나 증권사 앱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이거저거 해봤다. 이 상태에서 이런 상품들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얘기는 S&P 500이에요. 타이거 S&P 500 같은 상품은 가장 쉬운 난이도의 자산 배분 상품이에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투자 중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낮아요. 아주. 그래서 여기서 S&P 500은 무슨 뜻이냐면 이 5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500개의 회사를 모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S&P는 뭐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미국의 그 회사들 평가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회사가 500개 기업을 모아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타이거 S&P 500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달러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S&P 500이랑 미국 주식이랑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달러랑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이 안 좋다. 어떤 회사 넘어간다. 뭐 이럴 때는 경제가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달러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주식이 안 좋은데 달러는 올라요. 달러의 가치는 좋아져요. 그럼 이제 이 하락할 때 얘는 오르니까 상승하니까 여기 두 개가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위험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상품을 위험 등급을 내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증권사에서 매긴 걸 보면은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미지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난이도는 조금 높아지지만 투자 위험 등급은 더 이제 좀 안전해지는 그 상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을 50대 50으로 섞어주는 전략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주식 50은 어떻게 해요? 채권 50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번에 영상 보니까 뭐 금 얘기했더니 금은 어떻게 하나요? 왜 얘기를 안 해주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걸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거 설명도 해야 되고 저거 설명도 해야 되고 설명이 아주 길어져요. 그럼 영상을 안 보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공부까지 하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나라 ETF 중에 이런 주식 50, 채권 50을 섞어 놓은 ETF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름이 코덱스 TRF505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선진국 주식 50%, 우리나라 채권 50%에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등급이 낮아요. 코덱스 홈페이지 참고를 해보면 4등급의 보통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위험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뭐 달러 모아가지고 위험에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정도 달러 모아서 막 IMF 터지면은 나 달러 팔아가지고 위기 때 대비할 거야. 이 아이디어가 주로 보통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도 안 좋아졌을 텐데 그때 서야지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들고 올 거예요. 이제 경제가 막 안 좋다, 막 사람들 막 실업률 높아지고 있다, 막 이럴 때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실제로 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채권 가격이 좋아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 주식 50, 채권 50을 가지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될 것 같으니까 채권에 100%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제가 뭐 3월달 영상, 2월달 영상 이럴 때도 금리 인하가 앞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것도 뭐 10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100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미중무역 갈등 했을 때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IMF 터졌을 때만큼 안 좋아지는 건지 이게 달라요.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아무 예상할 수 없이 경기가 안 좋아진 건지 혹은 우리가 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스무스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정도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향 투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 50, 채권 50으로 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면은 채권 수익률은 뭐 조금 뭐 좋아지고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주식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이제 좀 뭐 경제 얘기하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4월달 영상 찍을 때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낮은 위험이에요.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은 예금 적금 정도고 낮은 위험 정도가 이제 제가 뭐 설명하는 뭐 CMA, 발행엄, 단기 채권들 뭐 이런 정도예요. 이번에 나온 신상 ETF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2월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 AA-라는 ETF가 있습니다. 얘는 신상 ETF라 ISA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 중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회사들만 출연하고 있고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7개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자 수익을 얻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외 채권 고르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만기되는 만기 이자를 노리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한 얘기로 뭐 YTM 이런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그 중에 회사가 하나 넘어간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만기 이자가 없어지니까 수익이 줄어들겠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들을 좀 저평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보다는 이런 전문 기관들에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신뢰도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어떤 신용기관에서 맨날 8시간씩 앉아서 이 회사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거 평가하시는 분들 얘기가 맞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물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AA- 이상이라고 하면 꽤 안전한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3가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뭐 ETF 뭐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돈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수료랑 수익률이랑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직접 투자하기 싫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품까지 이번에 알려줘 봤어요. 아니 뭐 금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금 ETF나 이런 걸 찾아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